볼륨 좀 올릴게요. 일단 뭐 내년 시장 전망 안 좋다는 말들은 많은데 근데 이제 또 상저하고란 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상저하고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 결과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괜찮아진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즉 그렇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기 전에 미리 시장은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리미리 시장이 바닥일 때 좀 올라갈 때 주도적으로 가는 것들 잡아놔야 되긴 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바이오 다시 한번 바이오 쪽을 좀 어떻게 바이오 쪽에서 봐야 할 것들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대략 한 90여 분 정도 들어왔으니까요. 그냥 바로 이제 좀 시작을 할게요. 천천히 좀 내용들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무료 방송이니까 좀 자랑부터 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우리 좀 리뷰 좀 해봅시다. 좀 저희 이제 어제 방송이었죠. 우리 수범석이 추천했었던 이제 방송에서 말했던 테마 검색기에 나왔던 종목들 이제 전기차, 수소차 정보 지원을 가자. 대신에 수소차는 먼저 시세가 나왔으니까 바닥에 있는 전기차가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종목 말씀드렸죠. 이거 기억나시죠? 뭐 아까 점심에도 한 번씩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상하 프론테크 뭐 DS 뭐 KEC 같은 것들 KEC 뭐 파워로직스 그리고 뭐였죠? 하나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하나 등. 갑자기 제가 지금 약간 멍해가지고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요. 조금 멍하긴 해요. 아 맞아 IA 멍하기는 해요. 네, 좀 목도 약간 살짝 가 있고 제정신이 아닌데 좀 방송을 진행하는 거긴 해서 이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수익들 뭐 그냥 간단하게 좀 났었죠. 상하 프론테크가 거의 한 10% 정도 올랐었고 음, 뭐 수익도 많이 인증을 해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오랜만에 좀 올라오면서 또 받쳐줬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주 뭐 월화 시장 빠질 때도 좀 많이 선방을 해주시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음, 좀 많이 실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지난주 이번 주 해서 실력은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 음, 이거는 다들 인정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매번 이제 무료방이다 보니까 약간 단기 전략 위주로 설명을 드리긴 해요.
음. 네, 진짜 좀 길게 가져갈 만한 거, 진짜 수익을 크게 끌고 가면서 좀 크게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음, 바이오 얘기는 오늘 하는 오늘 얘기해드릴 바이오는 사실 좀 길게 보는 것들, 그러니까 내년을 대비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당장 수익은 안 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종목들이다. 이건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바이오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요. 시장 전망부터 다시 한 번씩 좀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 좀 시장부터 좀 봅시다.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봅시다. 오늘 이제 새벽이면 확인될 건데, 새벽이면 확인될 텐데, 이번 주 제가 진짜 중요한 이벤트라고 했던 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제가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 있다 그랬죠. 뭐 하나는 이제 중국 그 개혁개방 40주년 행사, 이거 지나갔고, 그저 FOMC. 맞아요. 똑똑하시네. 폼크. 읽으시면 폼크가 되긴 하죠. 네. FOMC가 있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FOMC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18, 19일 FOMC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금리 인상보다는요. 그러니까 당장 12월 금리 인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내년 전망이에요. 내년 전망. 내년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내년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그리고 경제 지표들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내놓는지, 여기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장중에도 이거 올려드렸던 것 같긴 하거든요. 주요 기관들 좀 발언들이 나왔었어요. 주요 기관들의 이번 FOMC 전망들이 나왔는데, 그냥 다들 얘기는 똑같아요. 뭐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내년 전망이 좀 내려가는 거죠. 내년 전망은 좀 내려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12월 금리 인상이 거의 끝물이라고 보는 거죠. 거의 이제 중립금리 가까이 오면서 이제 더 이상 올릴 여지는 없는 거고, 경기 자체도 애매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뭐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폼페이오도 그렇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 도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동안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지금보다는 확실히 좀 완화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더 비둘기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12월은 올리건 말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뭐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그에 맞춰서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점도표. 점도표에서 확인이 되는 이제 내년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약하면 12월 금리 인상은 확실시 되고 있는데, 대신에 금리 인상 횟수라든지 이제 경기 전망, 이런 부분이 주된 관심사가 될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볼만한 이슈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안정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마 낮에 뭔가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모건 스탠리 자료를 제가 올려드렸었나요? 음. 그 이거죠. 찾았네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그러니까 내년 이제 신흥국 전망을 그러니까 내년 신흥국 전망이 아니라 신흥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시켰거든요. 네,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전망에서 이제 중립 정도까지 올라온 거고요. 거의 중국 쪽을 아웃퍼폼하면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들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지표들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애매한 건 맞아요. 애매한 건 맞고 상반기 실적 전망도 애매하거든요. 애매한 게 아니죠. 좀 부진할 수 있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저번 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 1분기가 깨지면 어차피 대규모 추경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상저하고라고 들어가기 전에도 설명드렸죠. 상저하고라고 설명드렸는데 실적 전망은 상저하고다. 즉 하반기 실적 전망은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도 결과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좀 길어질 수는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대응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섹터, 즉 바이오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쪽이 요즘에 최근에 곽강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 주제 자체를 바이오 신트렌드라고 이제 정해 봤어요. 바이오 신트렌드. 내년 바이오 신트렌드. 혹시 자, 어제 이수범 수석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월 초에 1월 바이오 관련 최대 행사가 하나 있죠. 이게 뭐죠? 1월 바이오 관련 최대 행사. 이게 뭔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JP 바로바로 나오네. 이런 거는 아마 뉴스도 많이 돌기도 했어가지고 JP 바이오, JP, 네, 그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달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범석도 말했지만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초청 기업들은 핵심이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 저는 여기서 좀 다르게 보는 것들은 있어요. 조금 다르게 보는 거는 뭐 초청받은 기업은 초청받은 기업이고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핵심은 따로 있다고 봐요. 이게 뭘까? 진짜 핵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진짜 핵심. 이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자고요.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초청받은 기업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조건 신경을 써야 돼요. 혹시 그게 뭔지 떠오르시는 분, 이분은 제가 특별히 선물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선물을 좀 드릴 텐데, 의료기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쉽게 말 나오기는 쉽진 않아가지고. 장래성, 의료기계,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이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AI. 약간 기술 이전이 나오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임상, 기술력, 파트너. 저는 오늘 방송 제목이 어떻게 보면 힌트거든요. 오늘 방송 제목, 이 힌트. 음, 방송 제목이 뭐예요, 오늘? 회원님들, 오늘 방송 제목이 뭡니까?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예요? 기술 이전 애로 다 중요하죠. 당연히 여기는 파트너사들 만나는 자리니까 중요한데,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예요? 방송 제목 트렌드. 음, 트렌드잖아요, 트렌드. 자, 그러면 왜 트렌드를 얘기를 하냐면요. 왜 트렌드를 얘기하냐? 자, JP모건 이번 컨퍼런스에 우리나라 기업만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기업 9개 가고 끝나나요? 아니거든요. 글로벌 빅파마들, 얘네들 다 참가해서 발표도 할 거고요. 그럼 얘네가 진짜 그럼 얘네들 그냥 진짜 빅파마들에서 어떤 연구를 중점적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심사, 시장의 최대 관심사를 확인 가능하다. 자, 아무리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뭐 약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좋은 약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에러가 될까요? 이게 에러가 될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약을 만들었어. 이게 에러가 될까요? 아니면 뭐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삼상 통과하고 뭐 약을 출시를 했어. 그럼 안 팔릴 거잖아요. 팔리긴 하겠어요? 음,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거든요. 음, 이게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런 큰 행사에서는 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술, 이 기술이 뭐냐?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알고 있다. 알고라고 보기에는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좀 큰 회사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 그런 쪽 연구를 하는 애들, 기업들, 이런 데를 봐야 된다는 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맞지 않나요? 맞는 말 아닌가요? 초청받은 기업은 당연히 관심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 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청을 받은 걸 거고요.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빅파마더라든지 투자사들이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큰 투자 회사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그게 해외 기업도 상관없어요. 대규모 투자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해외 기업이라고 쳐도 해외 뭐 바이오 벤처인데 대규모 투자를 받았어요. 대규모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 벤처가 진행하는 임상과, 야, 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야와 비슷한 분야의 연구를 하는 기업은 볼만하지 않을까요? 대박 사례가 하나 있으니까. 대박 사례가 하나 있으니까 똑같은 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더는 그 임상의 가치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에서는 이런 내용들, 어느 쪽으로 투자금이 흘러가고 어떤 것들이 어떤 쪽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두 가지를 저는 최근에 좀 공부하기 시작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고 있는 거 딱 두 가지거든요. 자, 먼저 1번은 저는 차세대 이중항체, 그러니까 이중항체 기술. 제가 보는 1번은 이중항체 기술. 뭐 설명은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중항체라는 걸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하나의 항체가 두 가지 표적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항체 기술은 하나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은 두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략하기 때문에 높은 효능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시장에 좀 관심이 많아지는 거고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공시켰던데 어딘가요 여기가? 거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공시켰던 곳. 이거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진짜 예전 그 바이오 랠리에 가장 선두에 섰었던
그리고 바이오렐을 한번 깨트리기도 했었던 15, 16년도에 그저 한미. 맞아, 한미죠, 한미. 기술 수출 단일 규모로는 한미만 한 게 거의 없었어요. 셀트리온은 기술 수출을 한 적이 없잖아요. 한미. 맞아요. 근데 한미가 좀 뭐라고 할까요? 부각받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1번이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2번이 이 이중항체예요. 그래서 지난해 JP모건 컨퍼런스 참가하면서 이중항체 기술 관련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초청을 받아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는 ABL 바이오라고 오늘 상장했던 종목이 이중항체 기술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뜨거운 관심이 있는 분야다라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뭐 1, 2년 된,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아닌데,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 뭐 암젠이나 로슈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분야다라는 거예요. 음, 위에 올려드렸었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해물 리브라 발음도 어렵죠. 이게 약 23억 달러짜리 대형 블록버스터가 될 거다. 23억 달러면 얼마예요? 단일 약으로 2조 3천억이거든요. 그만큼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 이중항체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음,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 이중항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미가 지난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중항체 기술로 발표를 했었고 초청을 받았고, 올해는 ABL 바이오 관련 기술로 초청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기사 보시면 적혀 있겠지만, 한미약품은 북경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플랫폼 기술 팬텀바디를 이용한 이중항체 후보를 2017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공개했었다. 이게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미, 올해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가 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최근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보다는 뭐 1, 2년, 바이오에서 1, 2년은 되게 최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임상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부각받는 기술 중에 하나. 그리고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은 좀 챙겨보자. 그래서 1번 차세대 이중항체 기술에 주목하자. 라는 거고요. 2번 이중항체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이슈는 좀 관심이 있을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이해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들어봤다, 혹은 알고 있다 하시는 분은 1번 한 번씩만 쳐주세요. 그래서 이중항체보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좀 최근에 좀 더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없죠. 조용해지죠. 음. 아, 튕기셨다고요?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다시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마이크론바이옴 알고 있다. 다시 질문. 1. 모른다. 2.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그러네, 거의 다 2가 나오네요. 사실 저도 최근 들어 공부한 거 공부하기 시작한 게 한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들어서 좀 공부하기 시작한 분야인데, 아마 이렇게 말하면 아시는 분들도 생기실 것 같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시죠? 혹시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세요? 프로스테믹스 말고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그냥 흔히 말하는 유산균. 그쪽도 마이크로바이옴 쪽으로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최근에 이쪽에서 그냥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여기 지금 적어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그 체내 미생물들이, 유산균도 체내 미생물 중 하나죠. 체내 미생물들이 최근 들어서 암이라든지 감염, 면역, 정신질환까지 관련성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내 미생물들을 활용한 혁신적인 치료 기술들을 부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아마 셀바이오텍이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듀오락이라고 이제 북유럽에서도 잘 팔리는, 북유럽을 점령한 유산균 만든 회사죠. 여기가 최근에 이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항암제를 개발을 시작한 걸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연구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뭐 셀바이오텍 하나만 아니고 좀 글로벌 파마들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자, 볼게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시장 전망인데요. 지금 2024년이면 100억 달러 정도? 100억 달러 정도. 그럼 얼마예요? 100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적어드린 것처럼 연간 135%가 135%씩 성장할 것 같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연간 135%.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래서 이 시장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관련 종목들도 챙겨봐야겠죠. 근데 그리고 상장 기업, 아까 셀바이오텍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런 관련 기업들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상 지금 뭐 이쪽을 보시면 그림 5를 보시면 2016년 2016년 진짜 굉장히 많은 특허 출원권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 들어 임상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다. 그래서 계속해서 커지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BMS라고 굉장히 큰 이제 여기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진짜 큰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죠. 진짜 큰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관심 있게 임상을 진행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좀 여러 군데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들, 진짜 많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이런 쪽을 저는 내년 유망 종목들로 꼽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매매를 이제 슬슬 해보려고 시작 중이거든요.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이제 플랫폼 가지고 있는 쪽들로 많이 매매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임상 삼상이라든지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 예전부터 매번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임상 삼상 플러스 뭐였죠? 플랫폼 기술. 이쪽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긴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트렌디한 종목 기업들도 슬슬 매매에 진행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 아시겠지만, 근데 종목은 알려드리긴 할 건데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자, 1년, 2년 이상, 1, 2년 이상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아니면 그 중간중간 매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매매해야 되는, 상반기도까지도 아니고 아예 진짜 길게 보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기술력 있는 곳들을 생각하는 건데요. 그냥 시간 안 끌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중항체 쪽으로 일단 앱클론, ABL 바이오, 파맵신 뭐 이 정도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으로는 셀바이오텍 1번, 그리고 제노포커스, 그리고 종근당. 네, 뭐 종근당 같은 경우 종근당 바이오를 보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종근당 바이오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종근당 이제 종근당 바이오 모회사니까 이제 종근당을 꼽은 거고요. 그러니까 셀바이오텍은 예시를 들었었죠. 예시를 들었었고, 앱클론, 뭐 파메신 이런 기업들도 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 상장했죠. ABL 바이오는 오늘 상장을 했는데, 이번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JP모건 컨퍼런스도 참석하는, 진짜 기술력은 확실하게 인정받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최종적으로 종목을 꼽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제 관심 가지고 추가적으로 리서치를 한 상황이고요. 뭐 얘네들이 2019년 이후 좀 큰 관심을 받을 것 같다. 크게 복합받을 수 있다. 그 ABL 바이오 아마 트리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해명 자료는 나왔거든요. 크게 좀 트집 잡혔던 거라고 일단 저는 봐요.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그 이번 임상권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들이 돌았었죠. 뭐 찌라시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었었고, 근데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솔직히 약간 트집이었고, 해명 자료 다 나왔고,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매매하기가 되게 저도 겁나는 게, 신규 상장을 잘 사진 않아요. 신규 상장 자체를 잘 사질 않다 보니까 뭐 바닥에 있는 건 앱클론 파메신 다 바닥이고,
제노포커스도 지금 바닥일 것 같고, 셀바가 오늘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바닥이긴 하죠. 종근당이 그나마 좀 많이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일 것 같아요. 자, ABL 바이오랑 종근당 제외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바닥에서 기어가는 종목들이긴 하죠. 팜엽신셀은 오늘 좀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크진 않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자. 그러니까 관심 깊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장 들어가라는 건 아니고요. 진짜 길게 보실 거면 진짜 조금씩 모아가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덜컥 잡지 마세요. 절대 덜컥 잡을 종목은 아니고. 네,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저희는 매매를 해나가긴 할 거예요. 야, 1월 넘어가면서 저는 얘네들 중에 한두 개는 이제 슬슬 매집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 거의 최종 선정을 해놨는데, 사실 최종 선정 거의 해놓긴 했어요. 마무리로 이제 좀 더 점검을 하는 단계인데, 네,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은 지금은 가장 크게 밀고 있는 거는 우리 수검수석이 밀고 있는 CES 관련 종목, 그걸 가장 크게 보고 있고요.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크게 밀 거는 이제 수검수석이 밀고 있는 CES 관련 매집주, 이게 이제 가장 매력이 있고요. 얘네들은 그 뒤로 계속해서 매집해서 나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공지 드리는 거, 지금 저희 행사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혜택 많이 드리고 있죠. 종목 검색기 제공 원하시는 분들 제공해 드리고 있고, 종목 검색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단기 종목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단기 종목 검색기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마 검색기, 이거는 런칭하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데,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다 테마 검색기에서 나왔던 것들이죠. CS 관련주는 매집주라서, 네, 얘는 매집주라 이거는 오픈이 안 돼요. 여기서는 오픈이 안 돼요. 이거는 저희 유료분들 지금 계속 매집하고 있는 거라 여기서까지 말씀을 드릴 순 없고, 받으시려면 지금은 혜택 있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받아보시면 되고요. 혜택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종목 검색기도 제공해 드릴 거고, 테마 검색기 나오면 지금 50% 할인으로 적어놨는데 그냥 거의 무료로 제공해 드릴까 이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12월 특가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테마 검색기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테마 검색기, 우리가 매번 말하잖아요. 테마는 뉴스다. 테마는 뉴스고, 그런데 그 뉴스들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진짜 하루에도 그 수천 개씩 되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하루에 수천 개씩, 수만 개씩 떨어지는 뉴스 중에 진짜 정보를 담고 있는 소수의 기사들만 선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간에도 크게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이슈들을 포착해낸다. 오늘도 보여드렸잖아요. 월요일에 보여드렸던 거, 에비스미콘이었죠. 유시민 관련주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 저희는
미리 알고 있었죠. 뭐 어제도 똑같죠.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죠. 테마 검색기에 관련 전기차, 수소차 정부 지원 확보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바로 어제 밤에 설명드렸던 게 수소차는 이미 시세가 크게 나왔으니까 전기차 사자. 그래서 뽑아드리고 뭐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것들 많이 올라갔었죠. 바로 이런 핵심을 뽑아주는 시장 뉴스들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는 이런 이 테마 검색기는 런칭하면 바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가입하시는 분들 한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오늘 상담 신청 남겨주시는 분들 추가적으로 10% 할인 쿠폰 적용해드립니다. 발송해드린다. 지금 안 그래도 특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가 10% 할인 된다라는 거. 자, 가격 부담은 진짜 없어요. 그래서 크지 않아요. 이렇게 혜택이 좋을 때 나오고요. 테마 검색기는 지금 저희가 따로 쓰고 있고 어플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거고요. 상담 신청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름, 전화번호, 네 자리 남겨주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 남기셔가지고요. 혜택 일단 받아보시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담 신청은 뭐 돈 드는 거 아니죠. 편하게 받아보시고 그러니까 확실한 거 그러니까 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혼자서 대응하기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근데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내는 걸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사실상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분명 다르다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더 말하진 않을게요. 저 회원님이 1%의 용기만 내주시면 나머지 저희가 확실한 수익으로 다 채워드리겠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지금 워낙 시장이 바닥이다 보니까 진짜 기회의 장이거든요. 기회의 장이거든요. 진짜 기회의 장이에요. 지금 잘 준비하면요 내년 계좌 진짜 2배, 2~3배 이상은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저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기회 잡고 차근차근 매매해 나가실 분들 그리고 이런 뭐 테마 검색기라든지 이런 혜택들 다 같이 받아보실 분들은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이제 상담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상담 신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전화 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해야 될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